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황진입니다. 네, 강성찬입니다. 예민 신태입니다. 민팀장님, 이때까지 아무런 역할을 못 하시다가 오늘 제대로 된 역할을 한번 해주셨네요. 뭐죠? 중량급 게스트 섭외에 성공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많이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 앞에 나오신 분들은 뭐가 됩니까? 저희는 뭐 그게 상관이 없어서 앞에 나오죠. 네, 오늘 게스트 분들을 두 분 모셨어요. 네, 소개하기에 앞서서 오늘 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4년 7월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제 아이들의 그 선호하는 직업을 조사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중고생이 가장 원하는 직업 1위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또 신랄하게 아이들이 왜 교사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했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주목했었던 거는 그럼 1위가 교사면 2위는 뭘까? 제가 2위가 뭔지 찾아보니까 2위가 연예인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미래 참 밝습니다. 네. 교사 아니면 연예인 너무 극단적이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는 선생님 아니면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사라는 직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 사회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안정적인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연예인은 또 왜 그렇게 선호할까? 라는 생각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젊은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노출되는 게 대중매체다 보니까 제일 많이 쉽게 접하는 게 이제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많이 접하는 빈도수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다른 여타 직업들보다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화려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선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진로 레시피에서는 연예인과 연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직업에 우리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직업을 실제 밥벌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어떤가? 네, 그 직업이 진짜 어떤가, 해도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오늘 결론 나나요? 오늘 결론 납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결론 제가 연예인 내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저희가 결정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셨어요. 근사한 남자분, 남자 연기자 한 분과 여자 연기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남자 연기자분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SBS 공채 5기로 연기자 입문해서 대표작으로는 게임의 여왕, 아내의 유혹, 연계소문, 임꺽정, 불멸의 이순신에 출연한 이 부분은 좀 약간 해명을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판 브래드 피트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네이버에 이분의 이름을 치면 연관 검색에 이게 뜹니다. 그만큼 검색을 많이 한다는 의미인데 네. 저도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근데 그 비슷한 사진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닮으셨어요. 잠시 스치듯 비슷한 사진. 계속 이렇게 설명하시는 건 안 닮았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뭐 실무가 다를 수 있다. 네, 오늘 김홍표 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김홍표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 팟캐스터 두 분이 설명해 주신 대로 실물은 그 사진과 다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여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아리따운 여자분이. 이분은 이제 해외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시다가 유수의 금융권 은행에 근무하시다가 이건 내가 할 길이 아니야. 난 새로운 길을 찾겠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어. 라고 지금 현재는 연극 배우 활동을 하고 계시고 대표작으로는 이제 악극 타양살이 출연하신 배우 안수정 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안수정입니다. 예, 네, 좀 사뭇 다른 시작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파적인 저희 편파적인 것 같습니다. 편파적인 방송. 아, 좋아요. 예, 오늘은 1부, 2부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1부에서는 아무래도 두 분이 이제 연기자이시기도 하지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연기자가 한국에서는 이제 연예인과 이제 뗄 수 없잖아요. 크게 보면 연예인 직군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1부에서는 이제 직업으로서의 연예인은 과연 어떤가 그리고 어떤 삶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제 교사 다음으로 제일 선망하는 직업이 연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사회 현상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그런 진로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그 업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연예인이란 그 직업군의 그 분류가 말씀하신 대로
배우도 있고 뭐 코미디언도 있고 희극인들도 있고 가수도 있고 모델도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람들 거의 연예인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화면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슈를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확률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몇 명이 지원하면 몇 명 정도 된다. 네. 근데 이거를 수치상으로 계산하기 좀 힘든 게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하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됐다 하더라도 거기서 빚을 바라고 그 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오래 지속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방송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야 우리 조카 내 새끼 뭐 이쁜데 한번 아역해 시키면 어떻게 자기 새끼는 대부분 다 예쁜 걸로. 야얘 갔더니 뭐 사람들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너무 이쁘고 뭐 아역 시켜 될 것 같아. 부모님하면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전 대부분 말립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연기하면 안 돼가 아니라 아이들이 연기를 하면은 그 아이들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른 세계를 먼저 배우게 되더라고요. 눈치 보게 되고 네네네네. 뭐 어떤 사회 서열을 나눈다거나 뭐 하여튼 뭐 좀 약간 다른 이면을 좀 배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냥 연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물론 아역도 필요하지만 네. 본인들이 성장을 해서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래도 뭐 난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해, 너무 하고 싶어. 그런 애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도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또 그런 뭐 유튜브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자기가 기타 실력이나 춤 실력이나 이런 걸 SNS에 올려갖고 사람들이 주목받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꼭 이렇게 뭐 부모님들이 나서서 이렇게 해주시기보다 본인 스스로 갈 수 있게 그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 않을까. 저도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네. 좀 부정적이신 거네요. 너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연예인이라는 직업에 많이 쏠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으시는 거네요. 실제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요, 아이들보단 부모 욕심이 더 많습니다. 아 의미심장하네요 이거. 왜냐면 네. 그 왜 애완견들이나 뭐 애완견? 어떤 이렇게 부모님들의 어떤 자기들 대리 표현하는 거를 네. 굉장히 이렇게 사치식품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아이들이 연기하는 걸 포장해서 내 새끼다, 뭐 내 애기다, 이걸 뭐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잘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리 만족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촬영장 가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스케줄은 아이들을 위해서 맞춰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애들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뭐 새벽 2, 3시까지 촬영하고 네네네네. 밥도 못 먹고 네네네. 잠도 못 자고 그런 거 허다 뻔한데 엄마들은 당연히 참으라고 그러죠. 근데 애들은 그걸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는 애들만을 위해서 뭘 맞춰주긴 하지만 현장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는 감안해 물론 그래도 좋아서 한다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그 이상 넘어갔을 때는 부모님들의 어떤 젊은 시절 꿈이나 아니면 그걸 대리만족하는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고 또 왜 우리 자식들 뭐 잘 되기 위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보내는 게 그 자녀들을 위한 것보다는 부모님들의 욕심도 어느 정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날카로운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 나오신 어머니가 그런 자식한테 그런 얘기,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대 나왔는데 넌 이대로 살 거냐고. 2대 3대로 살아야 되세요. 아니 진짜로 얘기하는데 나는 이대 나와서 나는 이대 나왔는데 넌 이대로 살 거냐고. 재미없나 언어 이거? 유희인가요? 언어 유희인데 재미없네요. 멘트. 집에 가서 생각하면 재밌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직업이든지 뭐라고 할까요? 자질, 기질, 그렇죠. 뭐 재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있죠. 예. 완전히 좋아해서 되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저는 어떤 직업으로서 하나를 선택을 할 때 그리고 그 일에 갈 때 기질, 성향, 자질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만약 연예인이 되기를 원하는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어떤 기질이나 뭐 성향, 재능 같은 게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저도 뭐 그 연기를 그 시작하려는 그 후배들한테 연기 지도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배우한테 제일 그러니까 저는 연예인이라기보다 연예인하고 배우하고는 뭐 같은 분류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약간 좀 바라보는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연예인은 어떤 사회적 이슈화가 되기 위한 그 어떤 초점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고 배우는 이제 연기 자체를 좋아해서 하는 사람들인 거고 물론 직업군 따라 다 다르기도 하겠지만요. 가수들 중에서도 뭐 아이돌처럼 이슈화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싱어송라이터처럼 자기 음악 세계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인성이 제일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자존감이 흐트러지면서 자기를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연예인들 중에.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받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게 딱 끊어지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난 살 필요가 없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97년도에 이제 교통사고 나고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처음 교통사고 나고 이럴 때는 이때 뭐 인걱정하고 심폐골수를 갖고 굉장히 이슈나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 몇 년도에 데뷔를 하신 95년도에 데뷔. 95년도에 데뷔해서 97년도 사고 나시는 네. 그 2년 동안에는 2년 동안 굉장히 잘 나가신 거죠. 그렇죠. 예, 그 나이 또래 뭐 2년만 그죠. 그렇죠. 네. 화려한 2년. 화려한 2년. 그때가 한국의 브래드 피트 시절이었나요? 그때 이제 제 머리도 기르고 있었고 네. 가을의 전설 포스터랑 뭐 사진의 이미지 네. 비슷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네.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병원에 있던 시간이 오래 길어지면서 오늘 찾아온 사람들 숫자가 적어지고 방송에서 촬영을 해가도 인터뷰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나 이제 사회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게 굉장히 심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살아야 될 필요가 없겠구나 그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주목받고 받다가, 순간 그게 없어지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하나의 유행처럼 그렇죠. 이게 초점 가는 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저 스스로한테는 그런 것들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방법들을 찾아서 이제 많이 뒷고서르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팟캐스트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다른 초점이긴 하겠지만 네. 그거 인성만큼 중요한 건 뭐 끼나 재질이나 네. 또 노력 여러 가지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더 필요한 건 근본적으로 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큰 높은 위치나 어떤 걸 가도 항상 쉽게 흔들러지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연예인들이 많죠. 왜냐면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네. 그 팝의 황제라면 뭐 그만큼 뭐 노래하면서 춤하고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가수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정작 본인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하지 않으면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던 건데 마음 상태가. 그리고 뭐 많이 아셨던 다크나이트 히스레저 같은 배우들도 그랬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배우들도 없지 않죠. 연예인의 어떤 비극적인 삶만을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근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고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할 때는 항상 좋지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직업군들이 하루에 한 10개, 20개 정도 스케줄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 시간 단위로 정해놓고 스케줄을 한다는 게 이건 내가 화장실 가거나 내 어떤 개인의 스케줄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방송 보신 분들은 아 연예인들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항상 몸 멋있게 하고 뭐 하고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하는데 몸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남들 안 하는 시간에 운동 더 하고 남들 안 하는 시간에 관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활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럼요. 여자 연예인들 날씬하고 이쁘다 그러죠. 안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몸 구조 다 똑같습니다. 남자 연예인들 볶음 만드는 거 그만큼 관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그런 거에 대한 성취도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저는 뭐 이게 맞다 틀리다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가고 싶다 그러면 왜 가고 싶은 건지 그리고 뭘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오늘 가고 싶어요. 저는 그게 뭐 가수든 연기자든 모델이든 어떤 성향이든 상관없이요. 연예인을 가고자 싶은 분들이라면 아이들이 왜 연예인을 하고 싶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뭐 어른들 중에도 그런 어른들이 많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잖아요.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사랑받고 관심받는 거에 어떤 극단적 형태가 연예인인 것 같거든요. 마치 광신도 같잖아요. 뭐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팬들이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해외나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면 쿨하게 그냥 가수를 좋아한다는 그 이상처럼 느껴지거든요. 마치 막 종교 집회 같이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종교 집회 이상의 신적인 건가? 그렇죠. 그 예전에 이제 한류 열풍을 처음 불었던 이제 뭐 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예전에 어떤 선배한테 들었을 때는 그 소나타 이온이라는 게 유행을 했을 때 일본에서요. 소나타 이온요? 예, 그게 뭐냐면 배우가 그 차를 광고를 했는데 일본 여자들이 워낙 그 배우한테 신봉을 하다 보니까 저 차를 사달라고 그런대요. 남편한테.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바보냐? 어? 도요타 차보다 훨씬 더 못한 차를 똑같은 가격에 사댈 이유가 뭐냐? 그럼 당신하고 이혼하겠다. 이 자료로 그 배우를 위해서 차를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소나타 아. 이온이라고. 그런 게 실제로 있었대요. 야, 제가 일본에서 한국어 과외했을 때 과외 받던 분이 아주머니셨거든요. 참고로 배우 안수정님은 일본 유학파 출신입니다. 그 분이 이제 어떤 한류 열풍의 주역 중에 한 배우를 좋아했었어요. 되게 팬이었어요. B인가요? B? 아니에요. B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이니셜만 C인가 J인가. C 한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티즌 수사대 네. 여러분 찾아주세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집에 갔을 때 보니까 한 방은 컬렉션 방이더라고요. 그 연예인의 예. 그 연예인의 뭐 굿즈라고 하죠. 쿠션, 사진, 티셔츠, 컵 이런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차를 배우가 광고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왔던 드라마에서 어떤 PPL로 나왔던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해서 자기는 이 차로 샀다고. 그래서 사실 저한테 한국어 배웠던 거였거든요. 같이 만나면은 팬 미팅에서 직접 말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되게 이제 그런 주목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거에 어떤 극단적 형태로 연예인을 저는 좀 원한다고 봐요. 진짜 사랑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진짜 관심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관심을 연예인이 되면 좀 인기가 얻어지거나 하면은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좋아해주고 사랑해준다는 느낌을 받게 될 때 그게 어떤 작용을 하게 되나요? 한 사람에게.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주목받거나 이슈 받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좀 평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 연예인급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SBS 공채로 들어가고 나서 95년 6월달, 7월달에 7, 8월달에 신비의 거울소라는 미니시리를 했었어요. 네. 근데 롯데월드 배경으로. 근데 1회부터 6회까지는 제가 한 씬, 두 씬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냥 단역 수준이라. 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조연출하던 형님이 영웅배 팬레터 가져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방송국 어디 무슨 프로 담당자 앞으로 팬레터를 보냈거든요. 근데 박스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한테 팬레터가 왔다고. 제가 팬레터를 왜 받아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브래드 피트 영화나 한국에서 이렇게 드라마에서 젊은 애가 머리 길고 나왔던 게 신기하니까 그게 매치가 됐었나 봐요. 그렇고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집 아파트에 뭐 오빠 사랑해요, 오빠밖에 없어, 막 아파트 담벼락에 사인을 놓고 막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사인하고 막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그 실제로 제가 그때 귀걸이 하고 다니는데 귀를 뜯어가거나 머리카락 뽑아가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때는 이제 삐삐 핸드폰을 같이 썼는데 10시 4분만 되면은 천사 이렇게 삐삐가 항상 와요. 한 1년 반 동안. 다른 거 안 오고 그냥 천사만 딱 찍혀요. 그러면 생각해 주나.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몇 달 정도 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좋아한다 이런 걸 넘어서요. 어떤 집착적인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길 가다 우연히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보내갖고 널 기억하고. 이거 남양 특집인가요? 이거. 근데 이게 저는 뭐 그냥 뭐 한류 스타급도 아니고 그냥 그 또래에서 어린 나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어떤 한류 스타급이나 뭐 파파라치가 붙어 다니고 그런 거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편하게 어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누굴 만나거나 모든 것들이 이슈가 되었고 사람들한테 공개하려는 것들이 되니까. 그리고 그때는 좋다는 것보다 되게 외로웠어요. 뭐 그렇죠. 팬레터가 오고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헤어지고 막 환호하고 그런데 항상 24시간 내 옆에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떤 힘든 거나 뭘 했을 때는 항상 나의 어떤 좋은 모습이나 다른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 그 더 인간적으로나 그 깊이로 들어갔을 때는 그게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외롭다라는 게 혼자여서라기보다 진짜 이렇게 마음 붙여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마음이 항상 이렇게 떠 있다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활동 범위가 더 좁아지는 거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연예인으로 어떤 사람으로 이런 걸만 보고 있다가 그게 한두 번은 좋을지 몰라도 그거에서 보통 나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또 오히려 그냥 친구들 만나고 싶어 하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또 그래도 어디 가서 항상 그 세계 되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부분도 있겠죠. 그런 거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는 배우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비슷한 연기들을 하게 되면 배역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배역의 정체성이 물론 배우 본인도 헛갈릴 수 있겠지만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럴 거야. 그렇죠. 되게 착한 이미지의 역할을 몇 군데만 하고 나면은 대중들은 그 사람은 그럴 거라고 그냥 믿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역으로 그 배우한테도 투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래야만 해. 내가 대중들한테 받는 역할 속에서만 살아야 돼.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외롭고 답답할 것 같거든요. 자기는 별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개그맨들 예능 프로 나오면 집에서 말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왜냐면 밖에서는 이제 자기가 좋으니까 말하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웃기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생활이 되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그렇죠. 집에서라도 그걸 위로받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집에 계신 분 또한 개그맨으로 본다 그러면 실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좀 많이 그게 좀 깨지긴 했는데 예전에 일 많이 하고 막 그럴 때는 식구들하고 거의 대화를 안 했었어요.
그냥 쉬고 싶으시구나. 예. 근데 가족들은 그냥 가족 구성원으로서 보고 싶긴 한데 그거조차도 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더라고요. 물론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건강하게 가족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예전에 뭐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노홍철 씨가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근데 회식을 했었대요 한번. 그 회식에도 말이 많대요. 노홍철 씨는 계속 막 떠든대요. 그 어느 순간 술을 마시다가 한 30분을 조용히 있더래요. 이거 계속 떠드는 사람이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되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노홍철 씨한테 가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충전 중. 그래서 이게 계속 육회도 외향적이라도 계속 그럴 수는 없겠구나. 그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주목받고 이렇게 화려한 것들에 대한 이면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해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항상 관심 받고 싶으니까 그게 자기가 자기를 긍정하고 나서 타인한테 관심 받는 건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나 아무도 없더라도 자기가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존립의 이유가 돼버리면 그게 확 빠져나갔을 때는 자기 두 다리로 아예 서지 못하는 그렇죠. 그게 또 그 장기간 네.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성 부분하고 같은 것 같아요. 스스로 자존감이 채우지 않고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슈를 받게 되면 스스로 절대 설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뭐 학부모님도 좋고 선생님들도 좋고 뭐 지금 청소년들도 듣고 있으면 이제 주목받고 화려하다는 거 이면에 그런 좀 부정적인 면들, 좀 아픔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안 상태에서 할 때 하더라도 뭐 연예인을 하더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저랑 친한 매니저가 가수 이니셜 B를 갖고 있는 분을 매니저한 적이 있었어요. 궁금하네요. 또 한번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하겠습니다. 너무 근거가 없어 못 찾을 것 같아. 근데 환경이 어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산 쪽에 살았었는데 되게 환경이 어렸었고 백댄서부터 시작해갖고 그것을 시작을 했다가 어디 가요계 시상식에서 딱 1등을 했대요. 그날 처음으로 데뷔하고 나서 그날 딱 1등하고 나서 형 가자 그러더니 보통 1등하고 아이돌하고 그러면 나이트 가나 술 마시면 밤새 파티하고 그럴 텐데 새벽 3시 4시까지 연습실에 연습하고 다음 곡 연습하고 그날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상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게 다시 생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를 헬스장에서 한번 봤어요. 그건 실명 공개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좋은 네. 이미지니까. 그냥 가서 B예요 B. 진짜 B? 네. 내가 헬스장에 딱 보고 나서 저보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길래 예 B 씨 반가워요. 네, 되게 좋아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몸도 좋고 실물 더 잘생겼어요. 근데 그만큼 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은 절대 이 바닥에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면 대형 기획사 오디션 받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그 그룹들 애들이 보통 한 6년 7년씩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늦으면 2, 3시까지도 매일 트레이닝을 해요. 매일. 고3인데요. 아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그 스케줄이 거의 고3 스케줄인데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제가 이제 발성학원 다니는 선생님이 그 어디 아이돌 그룹 애들 그 보이스 티칭을 가는데 매일 10to1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늦으면 또 새벽까지도 갈 수 있고 개인 생활이 없대요. 그래서 6, 7년을 버티고 완성된 애들만 이제 그룹이 나오는데 그 그룹 중에서 아이돌로 이름을 떨쳐갖고 되는 확률이 눈에 보이는 게 안 되는 거죠.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정말 하고 싶으면 해요. 근데 그걸 버틸 자신이 없으면은 시작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너무 길이 좁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절대 이런 친구는 연예인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누구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도 있잖아. 공부 못 하는데 공부 안 하면서 성적은 잘 나오길 바라는. 그러다가 나 얼굴도 좀 되고 춤 노래 좀 하는 것 같으니까 연예인이나 할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아마 하면 절대 안 될 건데. 이게 보면요. 공부 못해서 연예인 한다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공부 못하고 머리가 나쁜데 연예인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배우를 하려면 대본도 외워야 되고 특히 개그맨들이 보면 네, 아이들한테 아픈 얘기다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연예인 머리 좋아야 됩니다. 너무 아픈 얘기다. 어떤 다른 끼나 감성적인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어떤 적응력이 안 되면은 연기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개그맨들도 보면은 IQ가 굉장히 높아요. 그 지금 개그맨 정성호 씨 있잖아요. 그 SNL 나오고 네, 저랑 학교 친구거든요. 박근혜 흉내내고 성대모사 많이. 성대모사 잘하시는 근데 분. 그 친구도 보면은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그림도 잘 그런 것 그리고 같아요. 노래도 잘하고 기타 잘 치고 성대면서도 그렇게 했던 게 한 2000년 초반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뭐 하나 보면 지가 스스로 다 알더라고요. 다른 머리는 없는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보통 IQ 한 140, 150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근데 그게 하나 느끼는 건 그거더라고요. 뭐 다 가질 수는 없겠죠. 그 모든 연예인들이 다 머리도 좋고 멘탈도 좋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최적화될 조건들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하다 할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왜 그걸 하고 싶은지가 본인이 먼저 확립이 되면 다른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꿈은 가지십시오. 대신에 노력은 그만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뭐 연예인이 된다는 거에 대한 엄청난 어떤 무게감,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연예인이라는 뭐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수, 연기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나는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막 주체할 수 없는 끼와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연예인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 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어떻게 해서 보통 연예인이 되나요? 대부분 오디션을 많이 보게 되겠죠. 일단 본인이 기량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쉽게 말하면은 뭐 노래 잘하는데 아니면 뭐 춤 잘 추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 아니면 영화나 이런 부분들도요. 그리고 단역부터 시작하고 조역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디션이라는 게 일반 네. 대중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오디션을 통과하면 뭐 소위 말하는 데뷔를 하는 게 아니라 데뷔를 하기 위한 뭐 기획사도 좋고 뭐 어떤 데뷔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들어가는 오디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형 기획사를 입사하기 위한 오디션이 아니라 그럼- 작품을 하기 위한 오디션을. 그럼 그 오디션을 통과하면은 그러니까 역을 이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업군 따라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배우 쪽으로 가시려는 분들한테는 네. 연기를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를 가서 어느 정도 수학을 하면서 네네네네. 그 자기가 가는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갖고 오디션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수를 하겠다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기본적으로 뭐 작사 작곡을 하든가 노래 성량을 하든가 이런 걸 계속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훈련하면서 그거를 더 역량 키워줄 수 있는 오디션 사이트는 많잖아요. 아니면 대형 기획사 오디션을 봐도 좋고요. 그리고 뭐 모델 같은 경우나 이런 게 요즘은 OTR이나 오디션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걸 실제로 많이 올리더라고요. 드라마, 영화, 뭐 뮤지컬, 연극, 뭐 이렇게 계속.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지원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 저도 네. 그런 소속된 매니지먼트가 없으니까 저도 혼자 오디션을 보러 다니거든요. 아 본인이 다 이렇게 찾아서. 예, 영화 오디션, 뭐 드라마, 에이전시 오디션, 미팅 같은 거 하면은 저희가 이제 프로필을 직접 돌리러 다니고 사무실이나 영화 제작사나 그래서 오디션을 잘 봐서 통과하게 되면은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고요. 진짜 맨땅 헤딩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하나 잘 된 게 영화 했었거든요. 뭐 하셨어요? 제보자라고 임순례 제보자? 감독이 봤는데 한 거에서 나오셨어요? 기자로 나왔어요. 찾아봐야 되겠어요. 기자 티즈 오려. 스타드 여러분 다시 출동하세요. 출동해주세요. 위용. 안수정 씨 찾아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저도 나 이제 연기해야지, 연극해야지 하고서 처음 한 게 아니라 그게 한 4년째 하고 나서 어떤 길이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얘기를 듣고 찾아다니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예전에 그 정우인가요? 배우 정우? 네네. 정우가 예전에 되게 늦게 떴잖아요. 네. 그 응답하라로. 네. 그 전에 무명 시절이 꽤 길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인터뷰 내용이 그거였어요. 너무 안 뜨니까 나중에는 한 번만 걸려라. 한 번만 딱 걸려라. 그러면 내가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보여준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와 진짜 자기 분야에서 준비가 되면 이런 느낌이 오겠구나. 그렇죠. 자기 분야에서 진짜 준비가 돼 있으면 기회가 안 왔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기? 도끼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준비가 돼 있다라는 확신이 오면 정호가 딱 그 얘기를 또 막 인상을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담담하게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방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한 방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이런 오시나요 수정 씨? 전 아직까지 거기 오신다고 해주세요. 빨리. 내공이 덜 쌓인 것 같네요. 네.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연예인의 직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잘 안 보는 모습들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지금껏. 그럼 네.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아, 그럼요. 그럼 네. 우리가 또 마무리는 항상 훈훈하게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연예인으로 하면은 직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연예인으로서 직업을 가지게 되면 이런 건 정말 좋다. 그런 거 있으면은 좀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저도 연기가 좋아서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탤런트 생활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주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쉽게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기보다 배우를 하면서 저는 좀 행복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어떤 작품을 통해서 어떤 내가 느끼는 바를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신 분들이 어떤 내 아픔이나 이런 걸 공감해줘서 그런 게 많이 해소가 됐다. 그런 말씀 들었을 때.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제가 코미디 연극을 이제 했었는데 우리 안수정 씨랑 같은 작품으로요. 어떤 명부아트에서 코미디 작품을 했었는데 작품 이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상한 형제요. 수상한 형제 예, 예. 어디서 하죠? 지금은 이제 끝났어요? 내렸어요? 다른 걸 준비하고 네네. 있는데요. 그때 공연했을 때 친한 지인이 정말 크리스마스 때 항상 우울했을 때요. 어? 크리스마스 때. 네,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네. 그런 이제 운신의 폭이 좀 좁아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개 있었는데 여지껏 근래 몇 년 동안 최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작품을 본 것만으로. 아, 그거 되게 뿌듯하실 그렇게 것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다른 분들에게 기쁨과 어떤 희노애락의 어떤 삶에 이걸 애환을 같이 표현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직업에서는 잘 네. 느끼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오셔서 즐겁게 웃으시고 또 슬플 때 같이 우시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 책임 같은 것들도 되게 크고요. 그리고 일단 즐겁습니다. 무대에 서고 연기하고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 게 제일 좋죠.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일부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연예인들의 삶을 원하는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우리 두 연기자 혹은 연예인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자녀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녀의 진로에 대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